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삼국시대를 들여다보면 드물지만 50년 전후 또는 그 이상 재위한 임금들을 몇 명 볼 수 있습니다. 백제를 보시면은 백제를 세운 온조왕부터 5대 초고왕까지 이렇게 각각 반세기씩 50년씩 통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에선 김씨왕조를 열었던 17대 뇌물마립간, 그리고 훗날 삼국통일에 거의 가까워서 볼 수 있게 될 26대 진평왕이 각각 50년씩 통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다 일어나면 정세가 변하고 또 옆나라의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고 저 멀리 대륙이나 섬에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게 바로 이때 삼국시대였습니다. 당장 한반도 내에서도 적과 동지가 수없이 뒤바뀌는 게 일상이었죠. 이런 가운데 장기간 통치했던 왕들은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변화에 걸맞게 대처 방법을 연구했으며 그것을 과감히 실행에 옮기며 백성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물론 단기간 통치한 왕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당장 지난 시간까지 만나본 19대 광개토대왕도 22년이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통치했지만 이 22년이란 재위 기간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원정과 함께 훌륭한 내치의 흔적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혹은 그 이하의 통치 기간을 가진 왕들 중에는 불안한 정세 속에 나라와 백성을 통치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하고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장렬히 전사하는 경우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 장기간 통치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치적, 국제적으로 강력한 국력과 또 왕권 위에 서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보장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서 건강에도 좋고 오래 살 수 있겠죠. 앞서 백제와 신라 임금 중에 재위 기간이 길었던 임금들 몇 명을 봤는데요. 고구려는 어떨까요? 자, 이 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20년 전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살펴본 16대 고국원왕이나 후반기에 나올 25대 평원왕, 또 26대 영양왕의 재위기간이 30년 정도로 조금 길었습니다. 백제 초기처럼 이렇게 50년씩 연속으로 다스린 왕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고구려에서 단 2명, 거의 한 세기를 통치한 왕들이 있으니 바로 93년간 통치했던 제6대 태조왕,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만나볼 78년간 나라를 다스린 제20대 장수왕입니다. 태조왕은 119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이 당시에 그게 정말 가능한가 해서 이 역사적 사실에 가끔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만 장수왕은 그런 논란조차 없는 확실한 이름 그대로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 재위 4년인 394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전 왕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고 왕후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16살이던 409년 태자에 책봉됐고 4년 뒤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어 불과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수왕의 재위가 길었던 만큼 이 기간 삼국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이 즉위할 무렵 백제는 제18대 전지왕이 재위 중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광개토대왕과 숙적이었던 17대 아신왕의 아들이었죠. 그 뒤를 이어 19대 구이신왕, 20대 비유왕, 비유왕의 재위기간이 근 30년으로 좀 길었죠. 이어서 21대 계로왕. 아버지 광개토대왕에게 아신왕이란 숙적이 있었다면 장수왕에게는 계로왕이 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과 아신왕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22대 문주왕, 23대 삼근왕, 굉장히 짧죠? 그리고 24대 동성왕, 이 동성왕 재위 후반기까지 장수왕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자세히 다뤄봅니다. 그럼 신라를 볼까요? 자, 다시 장수왕 초기로 와서 장수왕이 즉위했을 당시 18대 실성마립간이었습니다. 이 실성마립간 후반기부터 시작해 이전에 신라에서 다뤘죠? 19대 눌지마립간, 그리고 20대 자비마립간, 21대 소지마립간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도 신라 왕들은 백제 왕들에 비해 왕권이 안정적이었고 그만큼 오래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고구려에서 장수왕 혼자 재위할 동안 백제에서는 7명이 그리고 신라에선 4명의 왕이 바뀌어 간 겁니다. 자, 그럼 중국으로 가볼까요?
당시에 동아시아 역사를 이 연표에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수왕 이야기로 스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은 5호 16국 시대가 끝나고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요. 과거 후한 그리고 뒤이어 나타났던 위초고 삼국시대가 종결되고 곳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난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중국의 나라들 선비족에서 모용선비가 세웠다고 하는 전현, 후현 그리고 티베트 쪽이 세운 전진 여기서 세워서 이렇게 고구려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는 과거 위나라와 서진의 뒤를 이은 위초고 삼국시대에 위나라 있었죠. 그리고 위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사마시의 진나라였습니다. 서진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이 뒤를 이은 백제와 교류했던 이곳 동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들은 극히 일부고 정말 여기 보시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30년도 못 넘기고 건국과 멸망을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가 대륙을 향해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죠. 그러던 중국이 북쪽에 크게 하나 그리고 남쪽에 크게 하나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조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북쪽에 있는 큰 나라도 또 남쪽에 있는 큰 나라도 세월이 흘러 다시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이 5호 16국 시대에 비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나라는 북방에 자리하던 북위였습니다. 지금 이제 5호 16국 시대 지도기 때문에 북이란 이름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선비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비족 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이곳 전현이나 후현을 생각을 하죠. 연나라를 세운 애들은 모용씨 선비들이었고요. 모용선비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리고 여기는 척발씨였습니다. 한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성씨들도 다들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는 만주족들 보면은 과이가씨, 박이제길특씨, 여평나랍씨 더 특이한 성씨들도 나타납니다. 아무튼 고국야왕 때 이 척발교라는 장수가 부귀를 세우고 세력을 무섭게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괴롭히거나 고구려와 교류했었던 전현, 후현, 또 여기 보이시는 전진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죠. 이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난립하던 당시 중국 왕조 중에 5호 16국부터 남북조 시대를 잇는 이 혼란했던 시기에 드물게 150년이나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굳이 끝까지 가볼 필요 없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북연이 있죠. 후연이 남북으로 갈라서는데 고구려 출신인 고운이 즉위해서 고구려랑은 친하게 지냈다는 나라입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장수왕이 즉위하고 20년이 지나자 무너집니다. 자, 어떤 일인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남쪽을 볼까요? 남쪽에서는 동진이 고구려 또 백제와도 교류하면서 백제 불교를 전해주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동진이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합니다. 자, 지금 장수왕 시기에 그런 국제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장수왕이 즉위하고 10년도 못 가서 이 동진이 멸망하죠. 그리고 유유의 송나라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한참 60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장수왕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60년 뒤에는 장수왕 재위 중에 이 송나라가 다시 멸망하고 소도성에 남제가 들어서죠. 보시면은 이 남제도 장수왕이 죽고 다시 9년 만에 소현의 양나라에 의해 무너집니다. 자, 그럼 중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장수왕의 활약이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